다음 발표하실 분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길재 박사님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바이오차 관련해서 우리 농업 쪽에서 쓰는 바이오차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인증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바이오차가 공급이 되게 되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지금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비료 공정 규격이나 위해성 기준이라든가 안전성 기준이나 이거는 여기서 논하지 않고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파트는 이제 그쪽에서 다루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온실가스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의 인정 기준과 인증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이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배출권 거래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바이오차와 관련된 사업은 자발적 감축 사업이라는 곳에서 먼저 하고 있어요. 농식품부 주관으로 하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배출권 거래 사업은 안 들어갈 거냐 하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바이오차라는 이 항목 자체가 워낙 우리 농업 쪽에서 사실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농식품부 사업으로 우선 버퍼링을 만들고 데이터도 좀 쌓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나 이쪽으로 배출권 거래제 사업으로 외부 사업으로 등록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상황량. 본론으로 이제 저희 오늘은 제가 주로 축분 바이오차와 관련돼서 인증 기준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지금 이미 목재와 관련돼서는 이미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축산분야는 이제 원래 올해 완료를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자꾸 터지더라고요. 이제 축산분뇨를 농축시킴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위해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브레이크를 걸은 상태이고요. 내년쯤에는 실시를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도 축산 분뇨 바이오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막 만들라고 이제 설비들이 들어가서 내년이나 돼야 이제 제품들도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약간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축산 분뇨와 관련돼서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포인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먼저 이게 사업 전 사업 전에 보면은 분뇨는 이제 이 가축들이 동물들이 이제 똥을 싸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이제 우리 농업의 축산 분뇨는 전부 100% 자원 순환을 하든가 아니면 정화 처리를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버리는 방식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정화 처리는 빼고 정화 처리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니까 자원 순환하는 방식에서 헬이나 액비를 만들게 되면은 메탄과 아산화질소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농경지에 뿌리게 되면 요 질소원, 갖고 있는 질소원 때문에 또 아산화질소라는 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 쪽의 인벤토리에서는 요것들이 매우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이제 잡혀 있고요. 근데 탄소와 관련돼서는 그냥 일반 유기물의 경우에는 퇴비를 넣던 뭐 액비를 넣던 일반적인 유기물은 중장기적으로는 토양에 들어가서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축적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미생물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 생태계는 CO2와 관련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바이오차를 만들게 되면은 바이오차를 만들 때 분뇨 근데 어떤 바이오차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생똥을 가지고 바로 바이오차를 만드느냐 아니면 퇴비까지 된 놈을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똥의 경우에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가 이제 더 빨리 나올 여지가 별로 없죠. 아산화질소는 이거 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것이 바이오차가 토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도 질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사실 요 부분은 아직 얼마큼 된다 이거를 평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퇴비를 넣었을 때 아산화질소 배출량보다 우리 이선일 박사님
보고했듯이 바이오차에 들어가 있는 질소는 아산화질소로 좀 덜 나오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완효성 성질을 갖고 있고 잘 해리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토양 탄소 고정 물질이기 때문에 토양의 탄소를 장기적으로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개념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정 원리를 조금 보면 같은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 그 사업 대상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이 감축량을 평가를 할 때 베이스라인하고 사업 배출량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에 있는 그것만 딱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탄소 고정이고요. 근데 이게 배출권 거래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쪽에 에너지 사용량이 아마 추가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빼고 가게 되면은 요게 무슨 에너지냐면, 분뇨가 이제 사업 전에도 퇴액비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하고, 이거를 저희는 그냥 농업인들이 쓸 때는 그냥 바이오차 자체를 농자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퉁쳐버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이것을 바이오차 제조 업체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빼는 것을 아마 환경부가 승인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나중에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될 거고요, 구조 자체는.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농업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목재를 이제 사용해서 바이오차를 공급을 했을 때는 100톤을 공급하면, 이제 완겨의 경우에는 이제 유기 탄소량이 좀 많아서 한 100톤이 넘게. 요거 왜 100톤 공급했는데 왜 탄소 저장량이 100톤이 넘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탄소와 CO2의 분자량 대비 때문에 온실가스를 환산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질개는 대략 100톤 정도 수준, 똔똔 수준이죠. 100톤이면 100톤 저장하는 수준으로 평가가 될 것이고요. 가축 분뇨는 여기에 있는 이런 베이스라인에서 나오는 배출량들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00톤에서 300톤 정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같은 똥인데 소하고 돼지하고 다르냐 하면은, 요건 이제 이 베이스라인에서 똥 처리나 생산량의 똥에 나오는 그런 성질에 따라서 현재 인벤토리에서 베이스라인을 취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이오차 제품인 것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바이오차 제품이라는 것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뭘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냐 하면은, 요 장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다 들어내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택도 필수입니다. 선택이 없으면 안 내면 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 꼭 내라, 이런 의미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선택적 필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요건은 뭐 IPCC나 이런 데서 바이오차를 만드는 온도와 관련된 기준을 이미 제시를 해놓고 있고, 많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 기준을 이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350도 이상에서는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요거를 그 제조 공정을 밝혀서 그 사업체들이 350도 이상이라는 것은 증명을 해야만 온실가스 감축이 되는 바이오차로 인정을 해드릴 거고요. 요게 조금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국가 정책 방향과 관련된 건데, 앞으로의 바이오차 제조 설비는 열회수를 하는 설비만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쪽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EBC라든가 저쪽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 전부 저희보다 훨씬 강한, 저희는 35%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일단 잡아놓은 거고, 다른 데들은 뭐 70% 이상 이렇게 잡은 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이오차를 만들 때
LNG나 LPG 이런 전기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써서 바이오차를 만드는 것은 탄소 저감 활동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앞으로 바이오차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설비를 도입을 할 때 반드시 바이오가스 회수를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설비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와 관련돼서는 이제 원래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것만 적용하고 있죠. HC 비중이 0.7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몇몇 제품들이 좀 문제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오차가 지금 이제 막 우리나라에 태동하고 있는 산업인데 그 산업을 진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의지를 좀 담아서 OC 기준도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는 방식으로 해서 OC 기준도 넣었는데, 현재는 0.4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이제 전문가 탄소 포럼 뭐 이런 거 하면서 0.4로 합시다 하고 이제 한번 일차적인 결론이 나서 0.4라고 놓긴 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0.6으로 좀 상향해서 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분해 공정과 관련해서는 이게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제 폐열을 해소하는 그런 바이오가스를 그 바이오차 설비들만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HC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EBC라든가 IBI라든가 EU라든가 미국 농무부라든가 전부 HC와 관련해서는 숫자의 변동이 전혀 없어요. 다 0.7이에요. 그게 저거를 저희가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똑같이 0.7로 했고, 실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목재 바이오차의 경우에는 그냥 0.7을 지금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제 해외 사례라든가 우리나라 사례라든가 그런 거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분석을 좀 해봤더니 350도에서 만들어진 여기는 쭉쭉 분뇨고요. 이쪽은 이제 목재 계열인데 350도 이상에서 만들어도 HC가 0.7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미만도 있긴 하지만 그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요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또 원료 물질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열하는 시간과 관련돼서 좀 그런 것들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제 이 바이오차를 진흥하기 위해서라면은 현재 지금 적용하고 있는 최소한 400도 정도에서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7을 넘어가서 나오는 제품들은 좀 구제를 해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HC만 갖고는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OC를 도입을 했고, OC를 봤더니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리뷰인데 미국에서는 OC의 비중이 보면은 한 350도 이상에서 이게 찍혀지는 거 보면은 OC가 한 0.23 수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0.4 수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한 0.5에서 6 그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봐주면 한 0.6도 찍어도 이제 사실은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IPCC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0.4를 지금 인용하고 있지만 IPCC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밑에 참고 자료에 보면은 0.6 이하 정도만 돼도 되지 않냐 하는 식의 의견을 제시한 그런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이제 좀 올해의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농식품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탄소 저장과 관련돼서는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의견을 내서 0.4로 이렇게 딱 찍었었지만 너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다가 이제 산업이 쩔름발이가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0.6으로 다시 논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쯤에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공식적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오늘 발표를 하는 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아무튼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C를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는 외국 똥하고 우리나라 똥하고 이제 똥 처리 방식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밑에 깔집이나 이런 게 좀 달라갖고 외국의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350도만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0.4 이하를 대부분 분뇨 쪽은 다 만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싫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분뇨를 가지고 한 데이터들을 봤더니 400도에서 만들어도 0.4가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마 깔집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사료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분뇨가 발생되고 처리되는 그 상태에서의 그 원료 물질의 차이가 좀 있다고 일단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되게 깔집으로 이제 코크피트 같이 이제 이끼류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왕개나 톱밥을 주로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이제 농식품부 인센티브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바이오차 제조업체라든가 내지는 이제 농가에서 낼 거는 별로 없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이오차 제조업체에서 그럼 어떤 정보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으면 좋은가 하면은 일단 공급을 이제 요건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 사업을 할 경우에 농경지 얼마큼 살포됐는지 아니면 요거는 이제 판매됐는지에 대한 정보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C 비중이나 OC 비중 요거는 이제 제조업체에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열분의 한 그걸 갖다가 재회수해서 에너지 회수를 하면서 썼는지 그 다음에 바이오차를 만드는 온도가 350도 이상에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은 제조업체에서 좀 증빙을 해줘야 되고 이것도 뭐 감축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이제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성분비 같은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개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위 중량, 바이오차에 뭐 내에 있는 수분 함량, 탄소 함량, 생산 온도 뭐 이런 것들은 한 방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버리면 되고 분뇨의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떤 축종을 이용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실시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이제 축산 분뇨 쪽의 시범 사업은 이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